여러분, 짜오. 자, 베트남어로 인사 같이 한번 합시다. 짜오. 오늘 우리가 그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18번째 수업이에요. 18번째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공부다. 10주차죠. 10주차.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내가 지난번에 그 강의실에서 그 5월의 의미를 5월이 되면 뭐 5월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죠. 가정의 달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5월 같으면 자, 5월 나는 5월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장의 계절이라고 전에 소개를 한 적 있죠. 왜냐하면 이 5자가 마이, 독일어로 마이가 성장의 신에서 이름이 왔다는 벌써 이 5월의 의미가 그런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그냥 1, 2, 3, 4, 5월 뭐 가정의 달 아닌 적이 없고, 물론 성장의 달 아닌 적이 없지만 평균적인 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5월을 성장의 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마이라는 그 말이 성장의 신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레임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 시각, 어떤 사물, 현상을 보는 틀이다. 프레임 없는 인식은 없어요. 모든 인식이나 생각은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프레임. 어떤 관점, 어떤 시각. 다만 그 시각이나 관점이 좁으냐, 넓으냐, 얕으냐, 깊으냐, 낮으냐, 높으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대의 차원을 추구하는 대학생은 반드시 그 대자를 쓰는 이상 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대인으로서의 대학생이지 소인으로서의 대학생은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소인 같으면 소학생이 돼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말은 네모난 원 이런 거 똑같아요. 원이라는 것은 이 둥그러야 되는데 이 원이라고 하면서 네모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대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소인, 좁고 좁은, 얕은, 낮은 그런 프레임, 그런 관점, 그런 시각에 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면 그것은 네모난 원, 둥근 네모 이런 것처럼 모순적이다. 그리고 5월이라는 것은 성장의 계절이라는, 성장의 달이라는 그런 프레임, 그런 시각,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부터 보면 풀, 민들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거 보면 이팝나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팝나무의 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왕성하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새로움이라는 거지. 그래서 5월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3월, 4월 동안 이런 뭐 동영상 원격 수업이다, 강의실 그런 걸 좁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첫 시간에 우리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5월을 맞이해서 3, 4월 동안 열심히 닦고 있는 그 실력을
이제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서 나를 확실히 성장시키는,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5월이 5월 하면 성장의 달이다. 이렇게 하는 게 5월은 성장의 달. 이런 게 바로 헤드라인적인 표현이죠. 헤드라인적인 표현이고 아주 간결한 프레임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별이와 고갱이 차원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관점이랄까 시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 몸속에 주입이 돼 있어야 돼. 주입. 보면은 그 암기를 아주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말이야. 외우는 것도 고갱이 별이 같은 이런 어떤 원리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엽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대인으로 나아가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별이 고갱이는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5월은 성장의 달이다. 내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 근거는 성장의 신이라는 그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요. 별이 고갱이 차원이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일상 기적이라는 말을 했죠. 원래 일상과 기적은 연결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적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말은 깊고 넓고 높게 그 뜻을 풀이함으로써 기적이 나와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통해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창하고 큰 그런 게 아니라 벌써 기적이라는 말 자체를 평균적인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미 그 속에 새로움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상의 기적이. 그런 기적을 자꾸 쌓아나간다. 단단하게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 될 때 우리가 맞아온 현실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 하려고 하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언어 감각, 그 다음 높은 수준의 표현,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증명이 안 되면은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호감과 매력이 넘치는 괜찮은 사람인지 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증명에 필요한 게 바로 표현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눠준 거 있죠? 그것을 금과 옥조. 여러분들 평생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한 학기용 이런 공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구글부터 해서 우리가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웬만한 건 단편적이거나 표면적인 이런 것들은 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 되는데 한 학기 꼴랑하고 그냥 한 학기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낭비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취업, 창업부터 해서 내가 내 삶을 훨씬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바탕으로서, 디딤돌로서, 미천으로서, 자본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취업한 이후에 더 그런 것들을 활용할 기회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평생 두고 그것을 잘 실천하면 내 자신이 계속 한 학기용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성장의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동기가 돼야 된다. 그런 영감을 얻어야 된다. 그런 것만이 별이와 고갱이 차원에서의 공부가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조만간에 공지사항에 좀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헤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매스미디어 뉴스를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좀 즐기는 뭐 그런 어떤 그 방법, 마인드 이런 거는 수업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공지사항,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쭉 올려놓은 것들은 이 수업의 연장이다. 똑같은 그냥 알림이 아니라 우리 수업에 하고 똑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못하는 거는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계속 뭐라고 했죠? 계속 되새김을 해야 돼요. 반추. 계속 되새김을 해서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반추동물이라고 했죠. 소나 사슴, 기린처럼 소화가 잘 되도록, 소화가 잘 돼야 고기 같으면 육질이 좋아지듯이 사람은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 소화가 잘 돼야 나의 몸속에, 피 속에, 생각의 핏줄이라고 했죠. 생각의 혈관. 그게 잘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듣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나 알아놓는 거 좋다. 피육지견이다. 피육지견. 여러분들 이런 성어에서 이 지자는 뭐뭐서이 이런 뜻이거든. 뭐뭐서이. 이 지자라는 것은 뭐뭐서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자 많이 쓰죠. 이거 빼버리 된다. 피육견이라 해도 돼요. 피육견. 근데 이제 지자를 써서 피육지견 하면은 이거는 피상적이다 할 때 피육이라는 것은 피상적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하는 그 생각이나 말 이런 거는 피육지견이다 이러면은 피상적이다. 껍데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생각이나 관점이나 인식 이런 게 피육지견이 되면 그것은 뭐다? 압솔리지수입니다. 무용한 거다. 쓸모가 없는 거다. 어떠한 부가가치, 어떠한 새로움도 그런데 피육지견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땅을 깊게 파야 된다. 그냥 눈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곡괭이 괭이를 들고 깊이 파야 물이 올라온다. 깊이 파야 된다. 땀을 흘리면서 깊이 파야 돼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좀 뭐 늘 하는 식으로 그전에 해왔던 식으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완벽하게 끝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기다리는 그 대화가라고 했죠. 올바름이다. 윤리적으로 반윤리적인 그런 거는 그 기회의 뜻이 아니에요. 기회할 때 크고 높고 넓다는 뜻이고 이 가짜는 올바르다, 바르다, 그래서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죠. 항상 그 윤리적 바탕, 윤리적 맥락, 윤리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창의도 마찬가지예요. 창의. 그냥 기발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기발한 생각을 해가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뭐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좁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도 안 될 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건 볼품이 없어. 가치가 없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이 두 쪽 나고 코로나 이제 할배가 와도 우리는 일단은 내가 대인으로서 넓고 크고 깊은 생각을 하고 그런 프레임을 갖고 새로움을 추구할 줄 알고 비욘드를 추구할 줄 알고 넘어섬을 추구할 줄 알고 건너감을 추구할 줄 알고 NB 뭐라고 했습니까? MT라고 했죠? 메가 그 다음에 트랜스까지 해가지고 강조하는 이미지. 뉴스 그 다음에 비욘드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트랜스
NBMT. 같은 의미인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뉴스 비욘드 메타 넘어선다. 트랜스 건너간다. 저쪽으로 대의 차원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냥 한 군데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뭐 입으로만 떠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100점 100패. 100점 100패다. 그래서 호기심할 때 기는 크고 넓고 높고와 올바름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적 성격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호기심이 지난 시간 이거 했나? 호기와 엽기. 아주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기를 쓰지만 어떻게 구분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기심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지. 왜 호기심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며, 그게 나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같은 게 매우 부족하다고. 그건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호기심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 많이 들어봤죠?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 호기심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마찬가지. 유독 우리 시대에만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돌도기 들고 뛰어다니면서도 사냥을 잘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뜻대로 됩니까? 사냥하는 게? 동물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사냥하면 잘 안 된다. 사자 표범도 10번 시도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2번, 3번밖에 안 된단 말이야.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풀 뜯어먹고 있는 집에서 사자가 오면 피하고 다 대처를 한단 말이야.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기심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유독 강조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호기와 엽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호기심을 말하려고 하면 엽기를 말해요. 엽기적 행각이다, 엽기적인 범죄다, 이게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엽기라는 말은 윤리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엽기에서의 기는 호기와 기와는 구분해 줘야 된다. 창의도 항상 윤리적인 성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범죄를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소개했죠? 마약을 호기심에 씌우는 정부기관이 무슨 마약 그 시작은 호기심이라는 것은 말을 아주 잘못 쓴 거라고 했죠?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기와 엽기의 차이는 비슷한 뜻이지만은 아주 다른 것은, 다름을 해주는 기준이 뭐다? 윤리성이에요. 이것은 그런 커서 올바르고 뛰어난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거고, 이것은 여기서 엽이라는 말은 사냥하다, 엽초, 사냥하다, 나쁜 걸 이렇게 추구하는, 쫓아다니는 그런 걸 엽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호기와 엽기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것은 윤리적인 올바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인의 자세가 아니야.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교묘한 기교가 아니라 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표현을 해도 말각을 표현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그 글에서 그 사람의 올바름이 보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자, 어쨌든 요런 걸 아는 게 바로 뭐다? 기적을 쌓는 거예요. 올바른 기적을, 일상에서 기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호기심에 대해서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생각을 뭘 해도 훨씬 비욘드 되잖아요. 그냥 사전에 있는 비슷한 이런 걸 넘어서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넘어선 거거든.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선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라도 확실하게 넘어서자는 거지. 1%라도 확실하게 넘어서는, 어정쩡하고 두루뭉술이 아니에요.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99% 이거 다 가짜단 말이야. 내가 뭐 뭐게 뭐 표현도 좀 되겠지 어쩌고 뭐 하고 막연하게 뭐 그냥 피육지견 차원에서 그거 다 가짜예요. 한 방에 무너진다 이런 거.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절제해서 단 1%라도 확실하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호기심이 뭐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좀 기이한 것을 뭐 이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어떤 뭐 마음가짐.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윤리성이 있습니까? 없죠. 엽기하고 어떻게 다른데? 이런 걸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것도 호기심의 그 개념이라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했죠. 개념 이해의 임태적 고통. 그 고통은 아주 즐거운 고통이에요. 아주 즐거운 고통이다. 그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개념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프레임 전환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그냥 평균적인 프레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넘어서고 있잖아요. 비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이 새로운 면이기 때문에 호기를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엽기를 이야기해야 돼요. 호기와 엽기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부터 하면 내가 이제 호기심이라는 말을 쓸 때 훨씬 달라진다. 내 앞에 현실이. 저는 좀 막연했다면 이제 훨씬 달라지는 거죠. 호기와 엽기. 호기는 윤리적이고 엽기는 좀 반윤리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사실상 기적이지. 그 일상에서 그런 기적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일상 기적이에요. 이런 개념은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서 발명하는 거지, 발명. 새롭게 발명한 거 아닙니까? 일상 기적에 대해서 안 맞거든. 평균적인 인식, 평균적인 프레임에서는 기적은 일상과 연결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기적의 뜻을 우리는 지금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말은 사실은 개념을 새롭게 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 왼쪽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위에 잠깐만요. 이게 발음이 내가 발음을 확인하고 했는데 원어로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좀 완더 이렇게 발음한다면 밑에는 원더죠. 그러니까 A하고 O 발음을 하길 때 중요한 것은 발음이 비슷하고 철자가 거의 같죠? 위에는 A고 밑에는 O다. 여러분들 이 말을 내가 왜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뭘 할 때 그 발음이 비슷하면서 생기는 거기서 의미를 잘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 큰 소리를 하니까 목약 여러분들 잘 들리라고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일상과 기적을 연결한 것처럼 완더와 원더를 연결하는데 이 완더라는 말은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황하다. 원더는 뭡니까? 놀라운 원더풀 했죠. 원더풀 하다는 게 뭡니까? 뉴스 새로운 비욘드 된 게 원더죠. 놀라운 거잖아요.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진부한 상투적인 이런 거는 원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단어를 내가 왜 소개하는가 하면 최근에 이
베이조스 알죠? 베조스 하기도 하고 베이조스 하기도 해요. 그 아마존 창업. 이분 다 스토리가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베이조스 이 사람 알죠? 이 사람 베이조스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죠. 고등학생.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새아버지 뭐가 아마 남미 쪽. 그래 베이조스란 말이 그냥 이게 좀 영어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남미 쪽 멕시코 표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인데 이분이 최근에 아마존에 이제 실제 경영에서는 물러나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의 정신이 데이 원이라고 했죠. 책을 냈는데 아마존의 성장과 발전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개념이 베이조노믹스인가 그래요. 베이조노믹스인가? 뭐 그런 용어 활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세계 최대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는지. 근데 이 베이조스가 그 주주들한테 쓰는 편지 굉장히 유명하죠. 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마존 성장의 밑거름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력이라는 것들은 표현력이라는 게 그냥 기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성장, 데이원 정신, 항상 하루를 창업의 그날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우러나와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기교를 해서 주주들한테 편지 쓴다고 해가지고 주먹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감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베이조스가 지금 우주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영 일선에서는 뭐 참여하지만 이제 좀 물러났는데 책을 하나 냈죠.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Invent and Wonder 위에 있는 원더. 인벤트라 하는 것은 새로움을 발명하다. 우리 지금 개념을 발명했죠. 이 제목에서 베이조스의 삶의 철학이랄까, 삶의 가치, 추구하는 어떤 방향, 아마존의 정신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다. 인벤트는 새로움인데 그 새로움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저장되어 있고 별의별 놈의 데이터가 다 있죠. 충실한 거, 부실한 거, 뭐 단편적인 거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베이조스의 이 완더라는 이 위에 있는 완더 방황하다는 거잖아요. 방황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방황하고 방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황과 방랑이 뭐 이렇게 구분이 한자인데 아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뭐 방랑으로 하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방황이라고 하는데 이 방황하고 방랑하고 어떻게 지금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방랑은 그냥 막연하게 헤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방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황은 뚜렷한 어떤 목표가 명확해요. 그러나 거기에까지 나아가기가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 마인드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 나의 일상 속에서 체득하는 몸으로 그것을 터득하는 게 이제 체득인데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왔기 때문에 저런 걸 개가 사람을 무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사람이 개를 무는 관점 이런 것도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학기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베이조스가 말하는 완더 방황이라는 것은 인벤트,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태도, 의지, 노력이라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완더. 그러니까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메타 마인드, 트랜스 마인드라는 게 나의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에너지,
그 다음에 그걸 잘 자랄 수 있는 북이다, 북. 북도두는.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입만 벌리고 있어 되는 게 아니라, 어려. 의위 실력이 많아야 되고, 사물과 현실을 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그걸 표현할 때 차별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좀 게으르질 수도 있고, 뭐 그냥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럼에도 그걸 목표가 뚜렷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황에도 다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레벨, 수준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어떤 가야 될 방향이 뭐 이게 북쪽인지 동쪽인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그게 질이 낮은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학기를 마칠 때까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어떤 그런 고민, 그 다음에 또 어떤 내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이런 생산적인 고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뭘 암중 모색하고 뭘 이렇게 막 그렇게 생산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정말 몰랐구나. 어떤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원더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더. 완더에서 원더로. 이게 뭐다?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일상기적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완더의 과정을 거친 원더로 가는 이런 프레임 전환, 인식의 전환, 그 말은 좋다. 그 다음에 소에서 대로 나아가는 과정,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완더에서 원더. 이 원더라는 건 놀랍다. 새로워야 놀랍죠? 비욘드해야 놀랍죠? 그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처음에 막 좀 어지럽고 이런 그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지럽고. 그것은 새로운 약이 치료가 내 몸에서 반응을 하면서 적응을 해서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생기는 좀 일시적인 그런 어떤 혼란이라.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뉴스 마인드라는 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 없는 말을 지금 우리가 느닷없이 이번 학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수강생 중에서 거의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들어오고 4학년 같이 좀 이렇게 대학생 경험이 그럼 빨리 들어올 수 있지만 1, 2학년들은 그게 금방 안 들어올 수가 있다. 가물가물한 것 같고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계속 되새김을 하고 내가 제안하는 방식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혼란이, 그 완더라는 게 굉장히 나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뭘 할 수가 있다? 모든 공부는 자덕의 차원이 있어요. 자덕.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그것을 자덕짐이라고 합니다. 자덕짐이. 이 진짜 이야기했죠? 스스로 터득하는 밑자라는 것은 맛이에요. 맛이 있어야 멋이 있다. 맛이 있어야 멋이 있다. 그 터득하는 즐거움이다. 이 완드라는 게 건설적인 생산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방황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네. 그러다 보면 이 원더라는 것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 그게 되면 일상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상에서 나의 일상이 뻔하고 진부하지 않게 되는 게 몸에 배인다. 그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 공부는 그것을 위한 자극, 동기, 모티프, 영감. 그게 일시적인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를 밀고 나가는 게 되면 대성공이죠. 우리 지금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완더와 원더. 이 뜻을 사전적인 풀이라는 것은 평균적이기 때문에 완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더와 원더라는 이 비슷한 말을 잘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듬이라는, 여러분들 그 표현을 할 때, 뭐 1, 2학년 같으면 고등학교, 3, 4학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운문과 산문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같은 거 치는 것은 산문으로 분류하고, 산문. 운문은 뭔가 시처럼 운율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좁은 생각이에요. 모든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 운문이 돼야 돼요. 시조, 3, 4, 그 다음에 시,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외형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산문, 우리가 보통 서술하는 것도 밖에 아니라 그 전체 표현의 흐름, 그 다음에 쉽게 잘 읽히면서 의미는 깊은 은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리듬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현은 말하자면 리듬을 가져야 된다. 다 운율이 리듬이라는 뜻이거든. 리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예요.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운문은 시조 이런 게 운문이고, 산문은 뭐냐, 수필, 그 다음에 주장문, 이렇게 보통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좁은 공부 말고 넓고 깊고 높은 이런 어떤 대의 차원에서 대의 사람됨을 위한 공부할 때는 모든 표현은 운문이다. 즉 리듬을 가져야 되고, 리듬이 가지면 훨씬 좋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 하고, 아까 말했듯이 운문은 시조 이런 거고, 산문은 수필, 주장문, 서술문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좁다. 그만큼 우리 현실을 좁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표현을 할 때 리듬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 리듬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잘 읽으면서도 의미가 있고, 이 표현 참 좋다. 그게 바로 높은 수준의 운율을 가진, 리듬을 가진 문장, 표현, 말, 글이 된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 완더와 원더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에버리지,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철자가 좀 비슷한 거 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점과 점을 연결하듯이 연결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관계가 있죠. 완더 없이 원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뚜렷한 목적을 가려고 하면은 헤매기도 합니다. 당연히 헤매죠. 노력하는 동안에는. 그런 걸 아예 안 하면 헤매지도 않아. 근데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대의 차원으로, 대의 사람됨으로, 대인의 사람됨으로서 나의 어떤 사람됨의 콘돔 점프를 하고 싶다 하는 그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돼. 품격 있고, 품이 있고, 소중하고, 기중, 이런 그 목표가 명확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나의 취업, 그 다음 취업을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일을 차고, 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차적인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람됨을 훨씬, 잘 성장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 스스로를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완더와 원더가 뉴스마인드 일상기적 차원에서 연결됐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호기심이라는 말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글로 쓰든 말로 하든 확실히 달라지겠죠. 호기심에 대해서 10분 동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10분 동안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관심을 가진다? 그게 뭐 호기심입니까? 여기저기 뭐 사전에 뭐 이상한 거, 새로운 거, 신기한 걸, 뭐 기이한 걸, 뭐 추구하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마음, 그거 말고, 그 치자. 그럼 그거 말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할 거야? 호기심에 대해서 500자로 써봐라. 호기심에 대해서 400자로 써봐라. 호기심에 대해서 1000자를 써봐라. 호기심에 대해서 2000자를 써봐라 하면 바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어떤 차원에서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나가는 게 없으면 한두 줄, 아니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다니까. 호감과 매력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뭐다? 우리 수업의 특징을 살려서 호기심은 뭐다? 뉴스 마인드. 요런 정의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 제시하고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면서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색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호기심은 뉴스 마인드다. 새로움은 윤리적인 새로움이죠. 사회적인,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새로움이야. 그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깨라든가 어떤 그런 거지. 교묘한 꾀, 뭐 이런 어떤 그 눈에 띄는 일시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 새로움은 아니고, 새로움은 윤리적인 올바름이 전제된 새로움이 우리가 말하는 뉴스로서의 넓은 의미의 뉴스로서의 새로움이다. 그리고 호기심은 뉴스 마인드다. 요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 주입돼야 되죠. 외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프레임이 형성되면 새로움을 발견하는 윤리적으로 바른 올바른 새로움을 발견하는 어디서 나의 일상에서 내 자신 속에서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하고 많이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다. 내 자신과 대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인터뷰라고 했죠. 내가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가 되는 걸 많이 하면 그게 베리 고갱이 차원에서 말이 되고 호리철리 차원에서 계속 실력을 쌓으면 그 어떤 경우 태양, 달, 별, 꽃, 다른 사람 모든 그게 전부 다 인터뷰이거든. 태양도 내한테는 인터뷰일 뿐이에요. 은하수, 달 인터뷰일 뿐이고 그걸 하려면 내가 내 자신과 아주 친해지면서 진짜하고 신짜하고 그 비슷하다고 했죠. 친해야 새로움이 나와요. 내가 내 자신과 친해도 일상기적이 가능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확대되면 다른 사람과 협력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이 고갱이 차원.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내가 내 자신과의 어떤 그런 데 대해서 반듯해진 대인으로서 반듯해지면 다른 것들은 뭐다? 강금옥장의 원리에 따라서 따라온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소의 차원, 소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대의 차원으로 넘어선다.
그 넘어선다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죠. 일상이 소중하기, 일상을 벗어나서 뭐 있는 일상, 모든 일상인데 다만 그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부하고 상투 주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기심은 엽기와 다르고 뉴스 마인드로 연결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것은 평생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성장의 마디가 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저번에 한번 이 논리라는 말을 좀 설명한 적 있죠. 잠깐 한 번 더. 이 논리라는 말을 내가 그때 이야기했나? 누가 논리적으로 뭐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논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소개할 때 논리는 앞에 무슨 논리냐 말이야. 그럴 때 여기 헤드라인에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 정의다. 진영 논리가 나죠. 진영 논리가 뭡니까? 진영. 우리 군사의 용어죠. 우리 편 진영이 있고 상대편 진영이 있잖아요. 그 진짜라는 게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걸 진영이라 하거든. 그게 이제 의미가 좀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우리 할 때 내 편, 네 편, 우리 편, 남의 편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진영 논리라는 건 뭡니까? 진영 논리에 갇히면 가복처럼 갇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라, 논리적으로 쓰라, 논리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어떤 논리잖아. 또 하나 예를 들면 회계망측한 논리. 누가 회계라는 것은 놀랐다 이런 뜻이거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망측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잴 수 없다. 이렇게 억수로 이상한 괴상한 그것을 회계망측한 논리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규제 논리, 규제 일변도 뭘 할 때는 못하도록 하고 잘못 막는 걸 규제 논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힘의 논리. 그 다음에 흑백 논리. 요게 어떤 한 학자는 북한과 미국의 자폐적 논리에 갇혔다. 자폐 논리도 있어. 자폐는 스스로를 가둔다 이런 뜻이죠. 자폐 논리도 된단 말이야. 자폐 논리. 그 다음에 정치 논리. 원래 정치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 정치 논리 하면 뭔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비슷한 이런 정치 논리로 쓰죠. 그 다음에 진정 논리. 그 다음에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80년대에는 이제 운동권이라고 있었거든. 그런 논리를 아직도 구태연하게 낡은 그것을 운동권 논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면 반성 못하고 염치도 없습니다. 그럼 진영 논리를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논리라고? 또 한 정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정부에 운영했는데 어떤 정책과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죠.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럼 이 논리를 어떻게 되냐? 짜내는 거죠. 교묘하게. 이거하고 그 관계 없다는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논리라는 저 말을 과연 제대로 아냐 말이야. 이런 것들도 일상기적이에요. 일상기적.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논리하면 논리적으로 써야 되면 그런가 보다. 딱 좀 뭐랄까 좀 껍데기라고 할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쓰라, 논리적으로 말해라. 회계망측한 논리로, 힘의 논리로, 진영 논리로. 어떤 논리냐고요. 이
자폐 논리로 하란 말입니까? 이 리자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 리자라는 것은 옥 있잖아, 옥. 구슬, 옥. 옥을 잘 따듬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렇게 논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강조했듯이 윤리라는 게 있어요. 윤리. 그 다음에 도리가 있어요. 도리. 자, 윤리, 도리, 순리, 천리, 의리, 정리, 법리. 법리는 우리 법학하는 좁은 의미의 법학이거든요. 원래 법자라는 것은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 그냥 법하면 법 알죠? 형법 이런 것처럼 법리 그거는 세상의 이치 중에서 하나일 뿐이야.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전공에 갇혀서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 전공만 가지고 대롱으로 자꾸 현실을 보려고 하면은 좁은 관점이 생기기 쉽단 말이에요. 그걸 관규라고 해요. 관규. 규자는 본다는 뜻이거든. 관규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규라는 관찰한다, 본다는 뜻인데 이 관이 뭔가 하면 대롱이에요. 대롱으로 본다는 말. 세상은 넓고 복잡한데 대롱으로만 봐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두목장, 별이 고갱이 차원의 그 안목,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내 스스로가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려고 하면 모든 변화와 개혁, 혁명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내 몸에서 일어나야 돼. 일단 그걸 확실하게 해놔야 돼. 안 그러면 공허하다니까.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일단은 모든 걸 떠나서 일단 내부터 그런 셀프, 자기 리더십을 단단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광규의 차원에서 소의 차원에서 그것을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 차원의 리더십을 내가 갖고 있어야 강도목장 땡기면 이제 다 세부적인 건 따라온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심리가 있죠. 심리학과 있죠. 심리학과. 그 간단한 말이 아닌데 이 심리라는 게 간단한 말은 아닌데 심리도 이런 걸 쭉 보면 하나의 광규, 사람의 행동, 마음, 사람을 판단하고 뭘 인식하고 하는데 광규, 하나의 관점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리, 조리, 사리, 생리, 섭리, 성리 이런 게 아니면 비리라고 하죠. 비리라는 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뭐 구속됐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무리라는 게 있어요. 무리. 그건 무리다 할 때 네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진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없이 그냥 뭐 논리적으로 해라? 뭐 어떤 논리냐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다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엮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사는 법리보다는 좀 정리와 의리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논리로 해라? 어떤 리를 가지고 놀아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하시오. 이러면은 힘의 논리로 말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정리를 강조하라는 뜻인지 의리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의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들 의롭다는 것은 의로움 의를 강조하는 그런 논리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점점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넓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마주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 현실이 넓어진다는 거지. 일단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 그걸 이제 줄여서 그냥 넓어진다 그렇게 해서 넓어져야 돼. 요런 걸 안 하면 자꾸 넓어진다는 게 바로 일상의 기적이에요.
길을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되새김을 잘 해야 된다. 되새김을 잘 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됐죠? 거의 돼서 오늘 못한 거 다음 시간에 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만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건 내 소개하고 맞추면 좋겠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는 일단은 자, 웰글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 웰글이라는 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내가 지어냈습니다. 뭐 지어내면 되죠? 웰은 외우다 이런 뜻이에요. 외우다. 그러니까 웰은 뭐가 뜻이지? 외워야 할 글이라는 건 뭡니까? 글. 어떤 생각이라든가 막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문자로 표현된 게 글이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글이다. 웰글.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성어, 아포리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뭐, 그 다음에 뉴스 표현, 뭐 이런 노트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마다 어디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추린 겁니다. 여기는 아포리즘도 있고 성어도 있고 한국 우리말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 어떤 표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이 어떤 말을 좀 쉽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이거는 항상 좀 많이 들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좀 어정쩡한 시간이라도 이런 거 할 때 화장실에서도 늘 보는 거죠. 외워야 됩니다. 왜를 그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그 자기 어휘력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노트를, 자기 노트.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여러 수십만 단어가 이렇게 있죠. 나라별로. 뭐 라틴어까지, 휘라브까지, 뭐 영어, 뭐 베트남어. 근데 거기에 수십만 단어가 있는가 하고 내가 내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리한 이런 어휘 노트를 가지고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뉴스 마인드 연습 노트 같은 데다가 틈틈이 정리를 해서 활용하면 좋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못했던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